당신, 오늘따라 눈빛이 달라요. 그래요? 당신 볼 때마다 요즘 가슴이 뛰어요. 그는 손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 요즘 자꾸 당신이 생각나요. 그런 말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괜히 설레요. 당신 숨소리 들으니까. 그러지 마요. 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의 손이 무릎 위로 살짝 다가올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 준비됐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단단한 그것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년을 기다린 감각, 이젠 끝났다고 믿었던 밤이 되살아났어요.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날도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겠지. 등을 맞댄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린 그저 같은 침대에 누워 다른 세상에 존재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몸을 섞은 게 벌써 5년 전이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척을 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허리가 좀 안 좋아. 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이른이 넘은 몸이니 당연한 일이라며 부부란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넘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남자로 살고 있지 않았다. 소변을 보며 한숨을 쉬고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듯 잠깐 멈춰 서 있던 그의 등을 보며 나는 눈을 돌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감이 꺼지는 소리였다. 예전엔 그렇게나 자주 내 손을 잡던 사람이 지금은 손끝 하나 스치지 않았다. 여보, 한밤중 그렇게 부르면 그는 대답 없이 돌아누웠다. 나는 스스로 묻곤 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제 여자로 보이지 않나? 하지만 거울을 보면 답이 나왔다. 처진 눈과 늘어진 허리, 봉긋하던 곡선은 어느새 평평한 고개만 남았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나도 변했으니까. 하지만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었다. 그가 베개를 끌어안고 등을 돌린 밤, 나는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다. 팔 한 번 벌리지 않은 그 밤의 수없이 많은 반복은 나를 천천히 여자에서 식구로, 식구에서 그냥 집안의 공기로 만들었다. 서울 삼성동 이 아파트 안에서 우리는 결혼 40년을 채웠다. 이젠 애들도 다 출가했고 전화도 가끔 온다. 엄마, 아빠는 잘 계셔? 아빠, 요즘 건강은 괜찮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냥, 그래, 잘 버티지 뭐. 남편은 버티고 있었고 나는 참고 있었다. 가끔 복지관에 가서 요가를 배웠다. 나보다 훨씬 나이 든 할머니들도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수건으로 볼을 살짝 두드리며 오늘은 뭔가 설레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마저도 부러웠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늘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다큐, 건강 채널. 볼륨을 작게 해두고 혼자 중얼거리는 날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다.
운동 좀 해요. 요즘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응, 내일부터. 그 대답도 벌써 몇 년째였다. 계단은 무릎이 아프다며, 엘리베이터만 타고 걷는 건 허리가 뻐근하다며,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나 혼자였다. 나는 그의 등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대로 그냥 늙어가는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먼저 등을 돌렸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나는 가만히 속삭였다. 나 아직 살아있잖아. 몸은 늙었어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일부러 날 피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역시 무너져가는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여자의 몸으로 이 집에 살고 있었고 그는 한때 내 몸을 품었던 남자였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운동화를 신는 중이었다. 어디 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운동 좀 하려고. 계단. 나는 순간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이겠다고 말한 건 정말 몇 년 만이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어제 인터넷 보다가 어떤 의사 영상 하나 봤어. 심장은 가만히 두면 죽는데 하체가 깨어나야 피가 도는 거라더라. 그는 그날 11층 우리 집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 계단마다 숨을 헐떡였고 다 오르고 나서는 벽에 손을 짚고 허리를 잡았다. 무릎 괜찮아요? 내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한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괜찮아? 내가 뭐라 그랬지? 다시 시작한다고. 그 말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낯설고도 반가웠다. 계단을 오르고 나면 그는 거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벽 스쿼트를 10회씩 반복했다. 허벅지가 쩍쩍 뻐근해지네. 그가 말할 때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와 땀을 닦아줬다. 운동이 끝나면 그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셨다. 찬물 말고 이게 좋대? 운동 직후엔 혈관이 열려 있으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는 어느새 건강 채널의 조언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운동은 매일 반복되었다. 저녁엔 새로운 루틴이 추가되었다. 그는 9시만 되면 방을 어둡게 만들고 유튜브에서 528스라 적힌 음악을 틀었다. 무릎을 당겨 누운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단전. 배꼽 아래 5cm. 그쪽에 집중하면서 호흡하래. 나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보았다. 그가 그렇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기 몸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낯설고도 진지해 보였다. 식단도 달라졌다. 아침이면 생굴 3개, 호박씨, 검은 콩을 물에 불려 껍질 벗겨 먹는다. 호두와 생강,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꿀을 한 티스푼 섞어 나무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왜 나무 숟가락이에요? 금속은 레시틴 구조를 망가뜨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나는 그런 그의 연구 결과를 들을 때마다 피식 웃었지만 내심 감탄도 했다. 무언가를 간절히 다시 해보려는 사람의 자세는 몸이 아니라 눈빛에서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히 2주째 되는 날 그가 말했다. 여보, 어젯밤 꿈이 이상했어. 왜요? 내가 당신을 안고 있었어. 꿈인데 진짜 같았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 속에 누웠다. 아직 손끝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달라졌다.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다. 걸음걸이에 힘이 붙었고 소파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젠 먼저 나가자고 한다. 나 요즘 몸이 좀 뜨거워졌어. 발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이야. 그 말이 나는 참 좋았다. 그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졌고 내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어느 날 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 요즘 더 예뻐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내 손끝에 닿은 그의 열기, 그건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다. 회복이란 건 때론 아주 작은 균열에도 금세 무너질 수 있다. 야, 요즘 다시 산다며? 그 말이 그 밤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마치고 굴을 씹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점심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용이라고 기억나? 고등학교 동창?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얼굴 보자네. 병수, 태식이 다 나온대. 나는 살짝 긴장하며 물었다. 술 마실 거예요? 아냐, 그냥 저녁 먹고 얘기 좀 하자네. 남편은 셔츠를 꺼내 다림질하고 오랜만에 머리까지 말끔히 빗었다. 손끝에 맴도는 긴장.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웠다. 운동하던 흐름 끊기지 않게만 해요. 그는 씩 웃으며 나섰다. 저녁 7시 삼성동의 오래된 술집. 야, 완전 늙은 애들 모임이다. 태식이 웃으며 잔을 들었다. 지용이는 아직도 밤에 2번씩 한다던데. 병수가 말을 던졌다. 모두가 폭소했다. 남편은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그들은 여전히 남자였고 자신은 아직 돌아오는 중이었다. 너 요즘 운동한다며? 무슨 굴이니 뭐니 챙긴다며? 어, 야, 남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비아그라 하나 먹고 옆편 내 손만 잡으면 끝이야. 뭘 힘들게 운동을 해. 그 말에 모두가 또 한 번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하지만 속은 어딘지 쓸쓸했다. 밤 10시 반 현관이 열렸다. 그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다.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고 입가엔 붉게 번진 미소. 하지만 눈은 조금 흐리멍덩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조금 마셨어. 진짜 조금. 그 말은 믿기 어려웠다. 그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친구들 다 잘 있대요? 응, 애들 보니까 좋더라. 근데 나만 좀 뒤처진 기분이었어. 몸도 마음도. 그는 고개를 떨궜다. 태식이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부부관계 한다고 자랑하고, 병수는 약 같은 거 안 쓴다며 으쓱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만 바보 같더라. 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젖은 눈동자, 그 속에 비친 건 부러움이 아니라 상실이었다.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물소리가 없어. 남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허리가 뻐근해. 무릎도 말 안 들어. 화장실은요? 줄기가 약해졌어. 어제 전보다 훨씬.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왜 그랬어요? 나도. 그 순간 나도 남자라는 걸 그냥 잠깐만 확인하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걸린 실처럼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데워 그의 이마를 닦아줬다. 어제 하루, 그 하루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어요.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오늘 운동 못했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보다 더 어려운 게 지키는 거더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당신, 그날 밤 이후,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죠? 그럼요. 미안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끝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스쳤다. 희미하게 돌아오는 체온, 무너지지 않고 돌아오려는 마음. 그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내 안의 불안도 그 안의 자책도 잠시 내려놓은 채 이틀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커피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운동도 멈췄고 먹던 굴도 입에 대지 않았다. 마치 모든 의욕이 꺼져버린 듯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다시 무너지는 건가? 그런데 셋째 날 아침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있었다. 은은한 레몬향이 풍겼다. 그는 내게 등진 채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지키는 게 훨씬 어려워.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다시 할게. 이번엔 더 철저하게. 이건 나를 위해서니까. 그는 메모장을 꺼내 새로 적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레몬 슬라이스. 10층 계단 오르기 벽 스쿼트 15회. 복부 온열팩 15분. 단전 집중 호흡 10분. 점심 전 생굴 3개. 호박씨, 검은 콩. 저녁 손 마사지. 발 지압, 요가 3동작. 왜 더 늘렸어요? 내가 묻자. 그가 조용히 웃었다. 실수한 만큼 채워야 하잖아. 이게 다시 살아가는 대가니까. 그 말에 나는 괜히 울컥했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되찾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그의 옷장을 정리했다. 정장 윗주머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내게 장미꽃을 건네던 그의 모습. 나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그걸 보고 말했다. 그땐 당신한테 매일 설렜어. 지금도 가능해요. 당신 다시 남자 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운동화를 신었다. 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며칠 전보다 반듯했고 걸음엔 힘이 있었다. 그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었다. 삶을 다시 살아내는 태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남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한 잔 마셔요. 오늘은 캐모마일.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잔을 받았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살짝 떨리는 감촉.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첫 손길, 첫 숨소리, 첫 떨림. 그는 내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에 앉았다. 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는 그 손을 뒤집어 내 손바닥을 살짝 감쌌다.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당신 많이 기다렸죠?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올라오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익숙한 듯 낯선 온기. 오랜만에 듣는 그의 심장 소리. 심장이 정말로 살아있었다. 그의 손끝이 등을 따라 내려와 허리에서 멈췄다. 그곳에 머물다. 천천히 곡선을 더듬었다. 봉긋한 굴곡 위를 지나며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피어나는 느낌. 그는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다. 내 목덜미에 닿은 숨결.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온기. 입술이 목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 위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크게 내쉬었다. 그의 손이 나의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갔다. 그는 잠시 멈췄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라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그는 내 허리를 부드럽게 밀었고 그의 단단한 그것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온몸이 떨렸다. 숨이 목에 걸리고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내 안 깊숙이 그가 자리했다. 그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오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첫날 밤의 감각, 청춘의 열기, 그리고 잊었던 감정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등을 따라 손을 올리고 그의 숨결을 느꼈다. 몸과 몸이 맞닿은 그곳에서 우리는 말없이 울었다. 기쁨의 눈물, 회한의 눈물,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생의 눈물.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속삭였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사랑은 다시 가능했다. 육체는 다시 깨어났다. 숨이 가빠지고 우리의 몸이 뜨거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그 밤 우리는 다시 부부였다. 남자였고 여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사랑이었다. 잠든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창밖엔 빗소리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잔잔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가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의 팔은 여전히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세월이 새긴 선들. 하지만 그 선들 사이에 어젯밤의 떨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가 눈을 떴다. 안녕.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 나이에도 당신을 갖고 싶었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한동안 그렇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햇살이 천천히 이불 위를 기어올랐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복지관 근처를 산책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나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옆을 지나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아직도 그렇게 손잡고 다니시네요. 부러워라.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 또 잡겠어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요? 지금이니까.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고 걸음걸이엔 힘이 실려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단골 국수집에 들렀다. 두 분은 정말 보기 좋아요. 식당 아주머니가 말했다. 남편은 국수를 후루룩 들이켜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괜히 젓가락을 놓고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밖에서도 그는 내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스킨십에 나는 볼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저 설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늙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움츠러들고 그러다 그냥 사라졌겠지. 나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말했다. 그럼 나도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끝이 어젯밤과 같았다. 다시 여자가 된 감각. 그건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니었다. 존중받는 느낌, 원하는 눈빛, 다시 아내가 아닌 여자로 불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누웠다. 그리고 마음도 더 가까웠다. 그는 불을 끄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 정말 예뻐요. 나는 지금도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을 끌어당기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다시 여자가 됐어요. 창밖엔 바람 소리가 잔잔히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나는 살짝 긴장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아빠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더니 뭐. 당신 엄마가 잘 챙겨줘서 그렇지.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을 그가 이제는 가족 앞에서도 당당히 나를 아내라, 여자라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 엄마 요즘 다시 살아가는 중이야. 밤이 깊어졌고 나는 안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내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 있었다. 살아 있다는 건 단지 숨 쉬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눈빛에 설레고 손끝 하나에 뜨거워지고 하루를 함께 기억하는 것. 그 모든 게 다시 여자가 된 내가 느끼는 진짜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봄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황혼의 따뜻한 순간,
잊지 못할 사랑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황혼의 로맨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